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4.15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투표 시작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엔 막말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연달아 터져나온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막말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우 후보를 즉각 제명하고 차명진 후보는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우 후보가 끝까지 총선을 완주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 인터뷰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쏘아올린 온라인 수업, 일단 고3, 중3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 70년 교육 역사상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고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 이제 막 한 발을 뗐습니다. 온라인 수업 분위기는 어땠는지, 오늘 상황은 어땠는지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법관님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건 사법 역사상 처음인데요. 작년 3월에 시작된 재판,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재판이 올해 안에도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양승태 재판 어디까지 왔는지, 이쯤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은 뭔지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와 다뤄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걱정입니다. 우리 라이브 비대위 애청자 중에 중3, 고3 있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대하겠습니다. 이 공부하기 어려운데 닭 먹여야 됩니다. 또 학부모님도 계시죠? 온라인 수업 후기 같이 올려주십시오. 닭 먹여야 됩니다. 수업은 비대면으로, 그리고 라디오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그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주시면 치킨 쿠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대위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전국에서 중3, 고3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네요. 개학이에요. 네, 온라인이긴 하지만 개학을 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예정된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인데요. 원격 수업은 3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교사와 학생 간에 이 화상 연결로 수업을 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그리고 EBS 콘텐츠 혹은 이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이 콘텐츠 활용형, 그리고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이 과제 수행형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3가지나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도 되고, 물론 2-3가지 유형을 섞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이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스마트 패드, 스마트폰 등으로 수업을 듣는데요. 집에 원격 수업을 들을 기기가 부족한 학생은 학교에서 대여를 받았고요. 이 시청각 장애 학생을 위해서 EBS는 온라인 강의에 자막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문을 열고요. 이 돌봄 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등이 이 돌봄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원격 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앞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뭐 준비는 좀 했네요. 네, 준비를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네. 전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뭐 현장에서는 뭐 혼란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16일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중1,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이 원격 수업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0일부터는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개학을 합니다. 좀 뭐 어지럽겠죠. 혼란스럽겠죠. 네네. 우리 역사상 처음 가보는 길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거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쪽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어렵더라도 빨리빨리 익혀야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독려했네요. 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다리는 일이기도 한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에 참석을 해서 치료제와 백신은 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라면서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서 진단 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단 기술 그리고 코로나의 방역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백신이나 뭐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좀 앞서갔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이 국제사회에서도 좀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으리라 뭐 예.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이 정부도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도요. 네. 그런데 대구에서는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우리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 봉사자들이 네네. 그 사지에 자기가 코로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 대구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수당을 안 줬죠?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요,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시는 그 내려온 의료진들에게 2주마다 이 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 200억 원을 교부받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 자원봉사를 온 의료인이 2,100여 명인데 이 선별진료소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900여 명은 수당을 받았는데 네. 이 나머지 1,200여 명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대구시는 뭐 4대 보험 제외 여부 그리고 세금 공제 이런 데 시간이 소요됐다라면서 지연 사유를 밝혔는데 그러면서 원래 2주마다 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보건복지부가 3월에 이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이 지침을 바꿨다. 이렇게 이 책임을 복지부로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지침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이 대구시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려운 줄은 알겠어요. 좀 네네. 복잡한 줄도 알겠어요. 뭐 절차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좀 먼저 대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게 뭐 어찌 됐든 이 미지급된 부분은 뭐 변명할 여지 없이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감리 복지부 차관이 감염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대구까지 달려와서 이 헌신의 노력을 다해준 의료진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대구시와 상의해서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대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네, 그렇습니다. 감사함을. 20대 자가격리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에서 입국한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입국한 뒤에 인천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4일 그 오스트리아에서 입국을 한 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 대책위원장이 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는 이 공식 토론회에서 그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이 세월호 유가족을 일방적으로 폄하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차명진 후보는 물론 김대호 관악갑 후보의 발언까지 더해서 이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뭐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공당의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당에 온 지 10하루째인데 이 당의 행태에 여러 번 실망했고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지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이 국민의 목소리가 절박해서 다시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반복돼가지고 네네. 이 말도 이 사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명진 후보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하네요. 네, 뭐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자신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도 않고 또다시 막말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매도 프레임 도대체 뭘 매도였고 뭘 프레임을 씌웠다는 거죠? 그 세월호 사고 때문에 이 소중한 아이들을 잃은 분들께는 뭐 본인의 발언이 상처가 됐다면 100번 죄송하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황교안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서 권력을 누리려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 성역시하는 세월호 텐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인 자들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까지 나서서 이 차명진 후보를 옹호했는데요. 이 김문수 전 지사는 오늘 오전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를 받으려면 입을 틀어막아야, 당선되려면 눈치를 잘 살펴야, 이 선거 때만 되면 중도 좌클릭해야 라면서 또 세월호는 무조건 성역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논평이 담긴 동영상 링크를 첨부했는데 여기서 이 차명진 후보의 말이 특별히 잘못된 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과는 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그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과가 아니죠.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데. 네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하는 말을 이렇게 조금 공허한 목소리로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네요. 차명진 후보와 세월호 얘기는 조금 이제는 저희가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후보들이 유세하는데 조금 행패를 부리거나 봉변을 당하는 일도 좀 있습니다. 네, 어제 대구에서 60대 남성이 이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에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요? 네, 폭행을 한 거죠. 이 남성은 어제 오후 북구 산격동의 연암공원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이 정의당 조명래 이 대구 북구갑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서 조명래 후보를 밀치고 이 팔로 X자를 표시하는 등 유세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남성은 미래통합당의 양금희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여기가 박근혜 동네인데 왜 감히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참. 정의당 측은 인근 지구대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인근 지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20분 뒤에 현장을 찾았다며 경찰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조금 이게 좀 너무 늦장 출동했네요. 네, 20분이면 좀 늦은 출동이죠. 네. 이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일 국회의원 후보도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요. 그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마침 이 현장에 경찰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세 차량 앞으로 접근할 때 바로 제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오세훈 후보 측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서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선거 방해는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고요. 경찰이 이거는 엄벌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엄벌해서 자유롭게 선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잊을만 하면 계속 터지는 뉴스입니다. 좀 마음 아픈데요. 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가 경비 노동자들한테 황제 의전을 받고 있다고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서울경제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서울 금천구 소재의 이 한 아파트의 입주민 회장이 지난 2011년부터 지금 10년간 장기 집권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이 입주민 회장이 매일 밤 10시, 11시만 되면 점호를 돈다라고 합니다. 점호요? 예, 이 경비대장하고 함께 차를 타고 순찰을 돌면은 이 대기 중인 경비원들이 거수경례를
인사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대단한 벼슬 나셨네요. 아니면 또 90도 인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90도 인사요? 네, 그렇습니다. 90도, 네, 네. 완전히 굽혀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서울경제가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을 접촉을 해보니까 이 경비원들이 입주민 회장을 대통령에 비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뭐 회장이 마치 좀 대통령과 같은 존재여서 뭐 누구도 토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입주민 회장은 그냥 서로 지나가면서 인사를 한 것이다. 이 경례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오해다라고 반박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 회장과 그 가족이 아파트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 회장이 다리가 좀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관 앞에 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그런데 다른 장애인 차량이 그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경비들이 막아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차 공간의 바로 옆 공간도 회장의 자녀에게만 허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입주민 회장은 해당 자리는 동대표를 맡기 전부터 배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파트 옆에 이게 무슨 그게 어디 있어요? 무슨 배정이? 네, 공동주택에 그런 건 없죠. 네. 그리고 또 불투명한 회계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아파트 누군지 이따가 이름 적어주고 가세요. 금천구청이 지금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학에 다니는 현역 사병이 선임병의 부탁을 받고 나와서 네. 수능 대리 시험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거. 네, 이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동아일보의 오늘 보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역 사병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이 서울 시내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선임인 B 씨를 대신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네. 수험표에는 A 씨가 아니라 B 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이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이것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얼굴이 비슷해서 이렇게 넘어갔을 수 있네요. 네, 당시 이 두 사람 모두 수험 당일 휴가를 나온 상태였고요. 맞춰서 나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B 씨는 A 씨가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붙은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 어떻게 알려졌어요?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뭐 이 대신 시험을 치른 사람이 부대에서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네. 이것을 얘기를 했고 예. 아마 이 얘기가 돌고 돌아서 이 국민신문고에 공익 제보로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서 이 군에 통보를 했고 이 군이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그 A 씨, 그러니까 대신 시험을 본 사람은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서 조사 중이고요. 예. 전역한 B 씨에 대해서도 이 군에서 좀 수사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해야죠. 네, 이 A 씨는 대리 시험 치른 것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다만 금품 등의 대가는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네,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니라요. 네네. 군 선임이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대리 시험을 치른 겁니다. 이거 네.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거. 네, 또 한편으로는 그 2004년에 수능 대리 시험이 적발된 이후에 이 교육 당국이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했었거든요. 네. 뭐 지금 감독관 한 명이 뭐 눈에 잘 안 들어서 실수했다라고 하지만 네. 이 감독관 한 명의 실수로 걸러내지 못할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그래요? 감독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체계, 이 감독 이 체계도 조금 다시 네.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시스템을 이런 좀 다시 생각해 손봐야 봅니다. 됩니다. 네. 일단 입시는 좀 공정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 계약 첫날 풍경 정말 다채롭습니다. 김인주님 물 조카들 중3 고3인데요. 중3 고3이라 온라인 수업 그럭저럭 괜찮았대요. 고3 조카는 학교 안 가고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싶다고 하고 중3 조카는 지루해서 학교가 너무 가고 싶대요. 이거 중3이 맞는 걸까요? 고3이 맞는 걸까요? 이거 3259님 고3맘입니다. 수업하는 동안 엄마한테 창피한지 본인 방문은 꼭 닫고 엄마한테 거실에 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중간 대답하는 소리도 들리고 웃음소리도 들리고 수업을 하긴 하나 봐요. 아침에 1교시에 맞춰 일찍 일어나는 건 일단 좋아요. 이 어려운 시기 모두 잘 이겨내길 바라요. 이 집은 조금 온라인 수업 잘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556님 큰아들이 중3인데 큰일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라지만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창을 열어놓고 하네요. 혼낼 수도 없고 다들 그런다고 하니까 죄송한데
아드님께서는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도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적응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게임하면 조금 더 재밌다. 이런 반론도 있으니까. 그런데 적응할 거니까 이게 좀 지켜보세요. 그러면 수업 시간 말고 나중에 게임할 겁니다. 송현주님, 저희 딸 고3인데요. 자기 방에서 노트북으로 수업하고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냉장고 엽니다.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쉬는 시간에 간식 챙겨 먹어야죠. 네. 5825님, KBS 방송 청취조사 번호인 줄 알고 02로 시작되는 번호를 딱 듣고 보니까 불법 대출. 라이브 비데이 주진우라고 말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네. 아니요, 불법 대출이나 보이스피싱에다도 말하십시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데이 주진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뚝 끊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 더 길어졌고요. 퇴근 교통량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모두 치워졌지만 7원 분기점부터 정체 남아 있고요. 더 가서는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 부근 5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 동수원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치워졌지만 이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안산에서 서안산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더 가서는 월곡 분기점 부근으로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송산마도 일대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3차로가 막혀있는 만큼 뒤로 영동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만 5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도 청담대교 부터 성수대교 사이와 다시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총선을 코앞에 두고 터진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파문.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해당 후보 제명과 대국민 사과 등으로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연이은 악재에 대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극히 일부 우리가 후보가 230명 후보를 냈는데 예. 지금 이제 2건이잖아요. 2건이죠.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1%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전체 판세에 비추어 볼 때 네. 너무 이렇게 과대 증폭되는 그런 어떤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공당의 선대 공동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또 실망스럽고 안타까워요. 우리 선대위에서는 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발언을 통해서 국민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국회의원 21대 선거에서 국가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저는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우리가 신속하게 제명을 처리한 것이 저는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우 후보는요, 이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중잣대 아니냐. 왜 나는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고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던데. 저는 황 대표님의 그 발언이 3040을 비하하고 예. 어르신을 비하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이슈는 수도권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발빠른 대처가 중도층 이탈을 최소화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막말 파문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진 대담 중 일부입니다.
그 세월호와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산 단원 지역에도 그럴 것이고요. 예. 또 그 외 경기 또 수도권 세월호 이슈는 수도권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쳐왔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수도권 미래통합당 후보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악재가 터진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방치했다 그러면은 치명적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빨리 이제 손절매를 한 거잖아요. 이런 네네. 빨리 제명 조치를 취하고 광석으로 조치를. 네, 김대우 후보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지지층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중도층인데 중도층 이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단한 점. 이 부분은 저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허리케인급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는 허리케인급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네. 차명진 후보의 거취를 두고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뿌리가 어디냐면 탄핵의 강입니다. 차명진 후보는 그동안에 광화문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전 지사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보면 차명진 후보를 지지했던 자유통일기독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왜 차명진 후보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왜 제명을 했느냐 이런 댓글들이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오히려 있습니다. 반발을 하고 있다. 네. 안산 단원을이 민주당의 김남국 후보고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지금 맞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이 지역이 세월호고 직결되어 있는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차명진 요인이 이 지역구의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출렁이게 만들 요인이 된다고 보세요, 이택수 대표님? 김남국 하면 조기 떠올랐던 지역구에 지금 저 멀리 있는 차명진 후보 때문에 세월호가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 되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안산 옆에 있는 다른 지역구에도 악재가 지금 터진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세월호 텐트 막말이 총선 지형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차명진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도 않고 또다시 막말 이것을 씌워서 저를 매도하고 있다며 항변했습니다. 본래는 틀이라는 뜻을 가졌으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사용될 때는 의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개념이나 사고의 틀을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프레임, 2번 올가미.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서 아이린 카라의 페임 들으면서 미래통합당 김대우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5556님, 아까 저 아들 학교 수업 때 모바일 게임 할 거라고 제가 했는데 아닙니다. 학교에선 성적이 좀 나옵니다. 너무 오래 쉬어서 그런 듯합니다. 네, 아들이요. 네, 집에서 게임하면서 수업해도 성적은 좀 잘 나올 거예요. 아들이 잘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군성님,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미래는 나아가기 따라서 나아가기 나름이다. 이런 책임감을 갖도록 해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야 한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자주적인 생각, 그런 생각하게, 그런 교육하게 만들 겁니다. 네, 믿어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을. To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의 쏙, 마음의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막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대호 후보는 30대와 40대는 논리가 없다, 이런 말을 하셨고요. 차명진 후보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참으로 송구하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제명된 김대호 후보는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호 미래통합당 후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대호입니다. 제명되셨어요? 네, 제명됐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선관위에 통보를 하면은 선관위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등록 무효가 됩니다. 지금 그럼 근데 선관위 통보는 안 했죠? 유감스럽게 선관위가 우리 그 미래통합당이 그 정광석화처럼 오늘 오전 9시 25분에 관악구 선관위에 직접 인편으로 그 제명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보를 하면서 9시 30분쯤에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저는 등록 무효가 됐습니다. 근데 차명진 후보는 윤리위에 회부했고요. 뭐 다른 지역의 주동식 후보도 더 좀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김 후보님만 이렇게 제명당하셨죠? 그게 뭐 더 심한 말인지는 저는 뭐 판단할 수는 없고요. 먼저 제가 정정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아까 이제 처음 멘트 나갈 때 30대, 40대는 논리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이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30대 중반에서 40대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아주 싸늘한 반응, 심지어 경멸과 혐오, 이거는 논리가 아니라 정서다라고 했습니다. 네. 논리가 없다가 아니고요.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정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반감이. 그런데 이제 이게 30대 중반 40대로 얘기했는데 30, 40대는 논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는 싸늘하고 알겠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왜 언론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당에서도 이거 막말이라고 왜 그 김대호 후보만 지금 지적하죠? 저는 그 말을 실제 워딩을 파악하지 않았고요. 언론이 그냥 30, 40대는 그 논리가 없다 또는 무지하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갖다가 흥분시키기 좋게 그냥 이렇게 말을 갖다가 왜곡을 하니까 그걸 확인하지 않고 언론사 다른 기자들도 제가 볼 때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막 도니까 이게 제가 실제로 한 말인 것처럼 이제 돌았고요. 미래통합당의 어떤 이 관계자들도 바로 이제 이거를 막말이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갖다 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엄중 경고 수준으로 원래 이제 처리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 가지고 제명을 하는 거는 조금 좀 너무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노인 평화 발언이 아니라 그 노인 공경 발언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노인 공경 장애인이 된다. 나이가 들면은 다 장애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체육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줄이자면 노인들이, 거동이 좀 이렇게 불편한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요 얘기거든요. 제 핵심은.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즉 노인은 다 장애인이 된다, 요 얘기를 갖고서 노인 중에 장애인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노인을 장애인으로 이렇게 한 거를 아주 노인
갖다가 뭐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근데 저는 한 100사람의 어떤 노인 중에서요, 요 얘기를 갖다가 이 얘기를 듣고 모멸감을 느낀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명 딱 전화로 얘기하더라고. 한 80대 중반이. 80대 중반요? 근데 저기 딱 한 명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걸 공경 발언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분명한 거는요.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제 해석인데 네. 적어도 네. 노인들을 폄하를 했다, 비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 문제는 이걸 HCN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원래 4월 7일 날 촬영 녹화를 하고 오늘 저녁 6시에 이 송출을 하거든요. 방송 나오기도 전에 그냥 끝났네요. 그 워딩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아니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촬영한 사람들이에요. 예. 방송국이 토론 끝나자마자 3시간 이후에 세대 비하 논란 건학값 토론 회 오명 후보 격돌 요렇게 이제 기사를 썼어요. 이게 이제 크게 써놓고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반쯤 후에 5시쯤 해가지고 이제 온 언론이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았던 알겠습니다.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이 많아서 제가 질문 몇 개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제가 그 후보님 얘기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네네.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앞뒤를 잘라서 이렇게 제목을 적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네. 미래통합당에서 왜 바로 제명을 하고 바로 처리를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 30대 40대 얘기는요. 예.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는 사과했잖아요. 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노인은 이거는 전혀 이제 그렇게 비하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예. 이제 이 HCN 방송국부터 해서 많은 언론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타석 세대 비하 발언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지금 바로 제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격분을 해가지고 이제 제명 지시를 갖다가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왜 차명진 후보는 안 하고 왜 김대호 후보만 했죠? 왜 김진태 후보나 민경욱 후보도 있는데 훨씬 더 센 발언을 했는데 왜 김대호 후보만 했을까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차명진 후보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징계하려 그러면요 윤리위를 소집을 하고 윤리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최고위로 가야 됩니다. 김대호 후보도 그래야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윤리위를 갖다가 쉽게 연 거예요. 차명진 후보는 이제 그 뒤에 이제 터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먼저 이제 윤리위에서 이제 제명 처리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날 오전 8시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밤 0시에 징계위를 갖다가 윤리위에서 소집한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소명 자료를 내라 그랬어요. 밤 10시요? 네. 0시죠. 밤 0시. 예. 그리고 나서 오전 8시에 이제 제명을 윤리위에서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3시, 어제입니다. 23시에 최고위를 갖다가 열어가지고 의결 정족수 6명 겨우 맞춰가지고 바로 제명 의결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선관위에는 오늘 오전 9시 25분에 이 사람 제명됐다고 바로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선관위는 기계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대로 등록 무효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차명진 의원은 윤리위에 올리지도 못했고 그다음 윤리위에 올려서 제명 의결을 해도 최고위를 열어야 되는데 최고위가 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선거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못했어. 근데 선생님이 왜 차명진 학생은 봐주고 김대호 학생만 벌하냐고요. 그럼 난 이게 공정하냐 공평하냐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불만보다는요. 애초에 이거는요.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막말 심판 프레임. 아니 근데 왜 미래통합당이 막말 프레임을 만들었냐 이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죠. 막말 프레임에 말려들었는데요. 말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만드셨죠. 언론들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언론인 거기에 그거를 갖다가 바로 받아버리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죠. 그렇죠. 언론이 문제를 만든 겁니다.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언론은 뭐 서로 이제 그 나름대로 정치적 성향이 있고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 발언을 갖다가 세대 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유감이지만. 근데 그걸 문제는 근데 적대적 언론들은 있기 마련인데. 예. 근데 그것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는 거를 당해서 수용을 갖다가 해버린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이런 말에 대해서 저 후보들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왜 김대호 후보만 가지고 이럴까?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상과 억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저로서는 뭐 전혀 저로서는 뭐 그런 상상과 억측을 얘기할 수는 없죠. 저는. 그래요? 제가 뭐 어떤 상상과 억측이 있는지는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네, 저의 제가 들은 상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대 때 관악갑을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때 무공천했습니다. 네. 무소속의 김성식 후보 당선돼서 오라고. 그렇죠? 네네. 20대 때도 무공천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영석 위원장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나왔잖아요. 무공천 하려다가 저기 무소속 후보 밀어주려고. 네네. 그래서 무소속 후보 밀어주려고 지금 미래통합당 성향에 무소속 후보 밀어주려고 김대호 후보 쳐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역민들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요 19대 때는 2012년에는요 그때는 김성식 정태근 의원이 그때 당개혁을 요구하면서 탈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공천했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께서 당개혁을 요구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뭐 배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에 김성식 후보는 그 바로 적전에 4+1의 적극적인 참여자였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아주 중책을 맡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수나 이른바 이제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강을 건너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또 만약 보수를 갖다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저를 갖다 뜨겁게 지지했는데 김성식 후보에 대한 애정은커녕 상당히 실망 때로는 상당히 어떤 이 반감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까지 완주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기도 할 텐데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저는 간단히 말하면 미래통합당 후보로서는 이제 뭐 정권 심판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후보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제 선거 구호가 뭐냐면은 심판을 넘어 미래로입니다. 아니 심판을 하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복수하자는 것도 아니다. 네. 저 얘기가 항상 나오는 얘기 수천 번을 반복한 얘기입니다. 네. 시대착오적인 철학과 같이 정책들을 갖다가 고치고 그래서 더 이 희망과 활력 가득 찬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네. 즉 심판을 넘어 미래로의 핵심 얘기가 바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뭐냐면은 심판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고 복수 혈전 벌이자는 게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이겁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는데 30대 40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조금 불편해하십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의 어떤 잘 알겠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했고요. 노인은 전혀 그렇지 안 했는데. 하여튼 뭐 연타석 세대 비하 발언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갖다가 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김대호 후보 들었습니다.
T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전투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필요한 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4월 10일 금요일, 4월 11일 토요일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고요. 예.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종로에 사는데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네. 전남이든 경남이든 전국 어디든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편하네요. 네, 그래서 본 당일 투표죠.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전 투표를 하시고, 다만 다른 점은 회송용 봉투가 있습니다. 네. 각 지역구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하시고 그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잘 보관을 해뒀다가 투표 당일에 개표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표에 봉투에다가만 넣어가지고 네. 넣으면 끝납니다. 네, 다만 이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예.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에 예. 위생 장갑을 끼고 투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에요. 저는 위생 장갑 없는데요. 거기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투표소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협조 부탁드리고 꼭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자요. 조금 아프고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투표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과정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자가격리자가 5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5만여 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를 해서 따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아직 정확하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오늘. 네,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 만장일치로 제명이 됐고요. 네. 차명진 후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명됐어요? 제명 이제 결정을 하고 최고위는 아직 차명진 아직 후보는, 남아있죠. 네, 최고위는 차명진 후보는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막말도 터졌습니다. 예, 그 광주죠. 네. 네, 주동식 후보. 예, 주동식 광주에서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제 네. 제사하는 정치는 그만하라. 네, 광주는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이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 얘기를 한 것이고 시진핑의 주문을 받는 남한 총독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또 남겼고 이런 막말이 이어지자 네. 2018년에 했었던 또 막말이 또 불거졌어요. 아이고. 주동식 후보가 2018년에 세월호 2, 3, 4 막 열척만 침몰시키면 진상위원회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막말을 남겼거든요. 사실 이거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민경욱 후보 쌍시온 얘기를 자꾸 글로 쓰시고요. 철렵질 얘기하시고 김진태 후보 세월호 아이들 가슴에 묻어라. 돈 든다 인양하려면. 그리고 물대포 맞았다고 사람 뼈 안 부러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순희 후보 5.18 유공자들 괴물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막말이 나와도 뭐 그 당에서는 조금 그냥 온정. 네,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미래통합당의 원래 공천 원칙이 막말 인사를 무조건 배제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혀 배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당으로 갈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재차 무소속 후보들의 입당을 불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밝혔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광주 북구 갑에 출마한 김경진 후보를 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돌아가겠다.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군요. 예, 맞습니다. 총선 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 복당 신청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른 당으로 갑시다. 네, 민생당입니다. 6선의 천정배, 4선의 박지원 의원이 호남 싹쓸이는 막아달라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가 보죠? 예,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천정배 후보는 3,000배 유세에 돌입을 했고요. 3,000배요? 예. 그 지역구 곳곳을 누비면서 예. 3,000배 하면서 사죄하면서 예. 민주당에게만 너무 몰아주지 말고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예. 호남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선거 때만 되면 큰절하세요. 어제 제가 춘천에 잠깐 갔는데 김진태 의원께서 네. 큰절한다고 해서 갔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지난 2016년 같은 분위기였다면 먹혔을 수 있지만 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참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당으로 또 가볼까요? 네,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원외 정당인 녹색당, 미래당과 총선 공동 캠페인을 벌입니다. 녹색당하고 미래당하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거 연합 정당을 만들 때는 거리들을 뒀었던 정당들인데요. 네. 지금 현재는 다시 뭉쳐서 흔히 말하는 그린 뉴딜 정책,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익님,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투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번엔 비대위 듣고 투표장 꼭 가려고요.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청취율 조사에서도 라이브 비대위라고 말했어요. 아이고, 닭 드셔야 되겠네요. JJ122님, 오늘 술 마시지 말아야지. 내일 손 떨면 안 된다. 네, 사전투표 중요합니다. 저는 6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